KTN 오늘의 주인뉴스입니다. 뉴욕시가 11월부터 민간 기업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폐지합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과 관련한 주민 투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홍승원 당선자를 차기 회장으로 인준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박선근 회장이 제29대 정기총회에 참석해 $100만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할 것이라고 그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차원으로 민간 기업에 요구했던 백신 의무화 조치를 11월부터 폐지합니다. 이제는 각 기업이 백신 접종 요구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20일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체에 요구했던 코로나19 의무 조치는 오는 11월부터 폐지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 참여 금지를 했던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1월에 백신 의무화를 폐지하며 이제는 뉴욕 기업체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기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한 다수의 스포츠 스타들이 뉴욕 홈 경기에서 한동안 활동하지 못하며 이 조치에 대해 논란이 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줄어들고 있고 뉴욕시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89%가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서 방역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곳곳에서도 그동안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여전히 완전히 종식한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최근 기존의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에 모두 대응이 가능한 개량형 백신 부스터샷을 선보이면서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애덤스 시장도 개량형 백신 부스터샷을 맞은 뒤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 파장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에 개입할 경우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 따라 동맹인 한국이 자동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도 동참할 의무가 있지만 군사작전이 대만에 제한될 경우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사시 주한미군 일부 등 한반도 작전에 투입될 목적으로 배치된 미군이 대만에 동원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과 관련한 주민 투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기 주민 투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김사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 헤르손에서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7일로 예상되는데 백악관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와 심지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마저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사기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이번 주민투표를 근거 삼아 당장에 또는 미래에 이 지역 영토를 합병하는 것이 목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영토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러 반군 세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등의 행정부도 오는 23일부터 27일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헤르손에서도 앞서 몇 차례 이상 러시아 합병 주민투표가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강화되면서 무산돼 왔습니다. 헤르손 주군 민합동 행정위원회는 러시아 지도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결과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능한 빨리 승인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빠르게 끝내길 원한다는 소식과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흡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업체 유튜브는 짧은 동영상 쇼츠에 대해 광고를 도입하기로 하고 수익금의 45%를 제작자인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쇼츠는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항하기 위해 2020년 출시한 짧은 동영상 서비스로 동영상은 15초로 제한됩니다. 광고는 동영상 사이에 실리게 되며 수익은 전체 쇼츠 조회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분배됩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홍승원 당선자를 차기 회장으로 인준했습니다. 홍승원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17일 한인회관에서 제29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병일 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공하는 30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2월 금액을 공개했습니다. 성공적인 30대가 될 수 있도록 29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29대에서는 예산 지출 비용을 아끼고 절약해서 42,366불을 8월 31일자 감사 기준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철수 제30대 선거관리위원장은 제30대 연합회장 입후보자 발표 후 회원들에게 인준 여부를 물은 후 홍승원 당선자에게 당선패를 전달했습니다. 홍승원 신임 회장은 당선자 인사말에서 동남부 한인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 교육 문제가 나왔을 때 걱정을 했던 건 우리가 우리 걸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쓴 역사가 아시안 역사의 대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성근 회장님이나 이런 원로분들은 일단 감수위원으로, 그리고 우리 동남부 한인사회에 정말 빛나는 또 기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훌륭한 글발을 통해서 저희가 또 편찬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연합체를 가지고 우리가 대표성 있는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의 한인회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 한인 사회의 모든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편찬위원회를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리안 페스티벌을 각 지역 한인회와 연계해 연쇄적으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내년의 소망은 뭐냐면 아틀란타 그 한인회 그 코리안 페스티벌 앞뒤로 해서 한 달 동안 각 주마다 각 주말에 5개 주에 똑같이 코리안 페스티벌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이 동남부 한인사회에 사는데 한국 분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30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연쇄적으로 할 겁니다. 홍 신임 회장은 또한 이사장에는 김기환 전 어거스타 한인 회장, 수석 부회장에는 하도수 현 부회장, 사무총장에는 신정훈 콜롬비아 한인 회장을 지명한다고 소개한 후 회원들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한편 홍승원 신임 회장의 취임식은 11월 19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박성근 회장은 지난 7월 장학금으로 $100만 출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궁금해 왔는데 박성근 회장이 제29대 정기총회에 참석해 직접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박성근 회장은 장학금 관련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모건 스탠디의 자금 운영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그러냐면 지금 모건 스탠디의 자금 운영을 맡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저 11월 말 땡스기빙 전후해가지고 100만 불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오브 그레이터 애틀란타의 그 도너 애드바이서리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돈을 일단 그 장학재단이 설립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금년에 안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돈을 넣어놓고 이 모건 스탠리에서 장학재단이 그래서 기금구자가 서지면은 그 돈이 옮겨지면서 거기서 나온 그 돈은 쓰지 않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인다우먼트 펀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박성근 회장은 또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한인 사회의 이름을 건 장학재단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1,000만 불 정도 기금이 모일 수 있으면은 우리가 1년에 5%만 모아도 5% 수익이 생기면은 50만 불의 장학금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미국 사회에서 들여다보는 미국 학생들도 들여다보는 그런 그 장학 기금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앞으로 1,000만 불이 생기려면 100만 불짜리 이 기금이 10개가 또는 50만 불짜리 기금이 2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라면은 낼 때 뭐 박성근이 장학금에 내가 왜 돈을 내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박성근 이름이 아니고 한인사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되고 한인사회에 계속해서 누가 5불을 내든 50만 불을 내든 자기 오너십을 가지고 내가 내 이름도 난다. 뭐 이름 내냐고 장학금 내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장학금에 내가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장학기금에 참여하는 거예요. 박성근 회장은 장학재단과 관련해 $10,000,000가 모이게 되면 한인이 아닌 외부 기부자들이 생길 것이라며 미래를 보고 나아가자고 역설했습니다. 돈을 1,000만 불을 모으는 거. 그것이 목표예요. 그렇게 되고 제가 100만 불을 내는데 200만 불이 될 때까지는 내가 관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식구나 관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200만 불이 되면은 내 돈은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물러나면서 운영을 하는데 아주 철저한 그 자금 관리, 기금 관리, 또 이 편파 없이 장학금을 주는 거, 그런 일들을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지금 그 캠블 파운데이션하고 우드로 파운데이션에서 지원을 자문을 받고 있는데 장학금이 그 사람들은 많잖아요. 뭐 수천만 불씩이 있고 그런데 기초는 똑같아요. 그 장학금도 지금은 많지만 옛날에 시작은 조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100만 불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건데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다 보면은 우린 다 없어요. 그래서 50년 후에 100년 후에도 이것이 살아있다면은 동남부 연합회, 아틀란타 한인협회에서 이 동남부 지역의 한인들이 만든 장학금이 계속 번성을 하고 엔다우먼트 기금이 1,000만 불이 넘고 뭐 하다 보면은 1,000만 불 되면 나는 보증합니다. 우리 한인 아닌 다른 재단 다른 그 외부 이 비영리단체 외부 기부자들이 우리 한인들 위해서 장학금을 냅니다. 한편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 향후 이사회를 구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정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최근 미국 달러와 해외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 가격과 인앱 결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이르면 다음 달 5일자로 유럽,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의 앱스토어 내 가격을 인상한다고 개발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애플은 베트남에 대해서는 이번 인상이 새로운 세금 규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지역의 수수료 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독 서비스의 경우 기존 가입자들이 현재 요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 마약방지위원회 코야드와 미션 아가페가 지난 18일 코야드 애틀란타 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코야드의 청소년 마약 예방 캠페인을 위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홍보 및 활동하는 데 있어 상호 전략적 공동체로 협력하며 미션 아가페의 홈리스 구직 사역과 아웃리치, 인류 애접 봉사 사역을 나누며 협력할 예정입니다. 미션 아가페 제임스 송 대표는 두 기관은 비록 다른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큰 의미의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며 묵묵히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야드의 폴 임 대표는 코야드의 사역 시스템과 활동들을 미션 아가페와 함께 나누며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둘루스에 위치한 애틀란타 사원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가 지난 6일 이어오는 22일 목요일 12시부터 성당 주차장에서 푸드박스 100박스를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귀넷 자연봉사단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약 300가구, 약 1,300명의 주민에게 9,698파운드의 채소, 과일 통조림 등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번 행사는 드라이브트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